12월 7일 마감 시장입니다. 저는 국내 증시는 양대 지수 모두 부진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이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기관 금융투자들이 매도세가 크게 나오면 시장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은 삼성전자만 삽니다. 예,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사지 않기 때문에 기관 금융투자들이 매도세가 나오면 지수가 크게 빠지는 모습들이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들은 정말 웬만해서는 내년 6월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점이 이제 환율. 네, 이제 원달러 환율이 미친 듯이 변동성이 큽니다. 사실 환율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돼버리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바른 매매를 할 수가 없죠. 환자 손익이 뭐 하루하루 다르게 커져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월 24일에는 1306원이었다가 이게 30일에는 90원이었다가 갑자기 또 7일에는 25원이에요. 이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더 심해. 우리나라 돈이. 그 정도 지금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굉장히 낮다. 글로벌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세를 더욱더 크게 부추길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된 내용은 결국 지금 외국인 투자들은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에. 그러면은 기관 금융투자들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남은 악재가 뭐가 있습니까? 대주주 이제 물량이 쏟아지겠죠. 20일 넘어서 쏟아질 건데, 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없으면은 산탈렐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 물량을 어떻게 누가 받을 거예요 지금? 개인들이 다 받을 거야? 예탁금도 없는데 지금 누가 받을 거야? 신용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개인 투자들이 물리니까 신용만 계속 늘어나고 예탁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신규 자산이.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끝났죠. 이번 주로 인해서 공모청량이 끝났기 때문에 공모 물량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예탁금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던, 특히 업종들이 집중돼서 올랐죠. 그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대주주들의 이 회피 물량이 나오게 돼버린다면 시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들.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자, 여러분들, 이 코스피 시가총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천조가 거의 한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늘어났는데 불구하고 대주주 양도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번에 그 양도세를 원래는 3억까지 줄이려고 했죠. 예전 정부에서. 지금 10억인데. 이거를 빨리 50억, 100억까지 늘리지 않으면은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대주주가 물량 쏟아내가지고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증권 사면 좋지. 거래 수수료 올라가잖아요. 증권 사면 좋지. 개인들은 뭐가 좋아요? 걔들도 그것 때문에 같이 매도세가 나와가지고 보유한 주식도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누구에게 이득이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잖아요. 없애기로 주식 양도세 폐지에 장기 투자자 양도소득세 5대 적용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내가 우선주를 넣든 배당주를 넣든 연말만 되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때문에 주식 팔아야 되는데 이거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대주주 양도소득세 왜 줄였는지 아십니까? 부자 감세한다고 줄인 거예요. 부자 감세한다고. 대주주들의 주식 비중을 늘리게 허락하실 겁니까? 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대주주 양도소득세 낮춰가지고 누가 이득 받냐고. 증권사만 이득 받지. 그러니까 항상 이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려야 된다. 연말까지 빨리 올려야 됩니다. 이번에 이거는 대통령 권한으로 시행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예, 제가 뽑았는데 안 뽑으면 다음 총선에서 각오하세요. 아무튼 그래서 물론 그 전에 대도수 양도세를 줄인 것부터 잘못이죠. 줄인 거 잘못인데 다시 늘려달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면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퍼렇죠. 좋은 재료가 없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 고금리 때문에 내수가 둔화되고 있어요. 우리는 안 그래도 5천만 명밖에 없기 때문에 내수 시장으로 우리나라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국내 내수도 부족한데 물가도 오르고 있고, 네, 물가도 오르고 있고, 수출도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과 민간의 소비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네, 디플레이션은 가는 거예요. 시장이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용에 대한 가계 부채들이 너무 높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해야 돼.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이 끝났는데 가계빚이 안 줄어. 여러분들 금리 인상을 왜 합니까? 시장에 널려있는 유동성 자금을 좀 줄이고 그때가 버블 터트리고 말도 안 되는 기업들, 말도 안 되는 회사들 문 닫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좀 선순환이 되고 고통을 좀 참으면서 그래야 되는데 부동산 때문에 아니 금리 인상하면 뭐하냐고. 부동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도 막아야지. 뭐든지 이 정책 때문에 문제인데 이 투표권 때문에 여기서 부동산 조져가지고 금리 인상 만약에 5%까지 했어. 미국 따라서 부동산 다 조지겠죠. 연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번에 금리 인상 찬성한 사람들 뽑아줄 것 같습니까? 결론은 투표자도 문제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정책을 만드는 자도 문제고 결국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폭발할 겁니다. 이거 어떡할 건데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이거 어떡할 거냐고. 금리 인상해야 된다니까.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상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말했잖아요. 금리 인상해야 된다 사실은. 근데 정부가 못하게 압박 주고 있다라고 은연중에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할 거냐고 지금. 이거 주택담보대출 돈이 없다니까. 소비가 좀 기업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쉽지 않다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제가 이 쉽지 않다는 거를 시장 찾아보십니다. 6월부터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끝났다. 경제 이제 1% 성장률 들어가면은 개박살난다. 제가 노리는 건 그 대신에 일본도 망하기 전에 니케이가 2배가 올랐어. 우리나라도 망하기 전에 빚잔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망하자 이겁니다. 네, 그래서 잘 탈출해서 미국 주식 가자는 게 이제 제 목표인데 그 전보다 더 빨리 망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네요. 자, 아무튼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분산 투자하시고요. 지금 시장에서 리스크는 종목 사지 마시고요. 예, 주도주만 체크를 합시다. 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냥 대주주 양도소였으면 연말 랠리는 끝난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2,500포인트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럼 확실히 이제 2,500포인트는 고점이라고 우리가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이제 2,500포인트 구간에서 내 종목들, 수익권인 종목들 익절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형주들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0포인트가 제가 기술적으로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 810포인트 이탈하는 순간 네, 뭐가 된다? 입탈할 것 같긴 한데 연말까지 지금 810포인트는 이평선 중에 이평선이거든요. 요거는 차트를 한번 봐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이거 보이시죠? 매물대 되면 잘 안 보이시면은 네, 보이시나요? 굉장히 중요해. 여기 이탈하면 이제 끝나. 여기 이탈하면은 바닥이 다시 750이야. 예, 여기 이탈하면 끝납니다. 여기를 꼭 지켜줘야 돼요. 우리나라의 이 코스닥은 여기를 지금 꼭 지켜줘야 돼. 얼마? 810포인트. 그냥 800포인트하고 널프하게 잡아서 800포인트로 잡겠습니다. 자, 800포인트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냐? 대주주 양도 물량 나오면은 800포인트 깨집니다. 그러면은 어디냐? 750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810포인트를 꼭 지켜줘야 된다. 여기서 무조건 변동성 나왔어. 그냥 변곡점이 여기잖아. 여기를 지켜줘야 된다고요. 여기를.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를 지켜서 다시 850까지 끌으려면은 뭘 해야 된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네. 윤석열 대통령님 눈 감고 그냥 시행하세요. 시행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눈치도 보지 마세요. 나 답답하다 정말. 뭘 해도 욕먹어요. 어차피 반은 우리나라는 반반인데. 아무튼 상한가 세 종목 나왔고, 네, 제약바이오 업종들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도 산업기상도 제약바이오만 맑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는 흐리다. 건설은 어렵다. 2차전지,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도 흐리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흐리다가 아니고 좋음이죠. 이렇게는 좋음이다. 제 생각에는 다 안 좋아요. 네, 다 안 좋다. 그래서 시간에는 또 페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럼이고, 와, 아리바이오가 주당 14주 어마어마. 처음 봐 이런 거. 대단합니다. 네, 아리바이오가 돈이 많아요. 네, 좀 치매 치료제 성공이나 좀 시키지. 자, 아무튼 했는데 오늘 인트론 바이오를 잡아가지고, 근데 이 항생이 워낙 이번에 변종이 나올 수 있다니까 항생제도 같이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모든 테마는 대장을 잡아야 됩니다. 이건 제 실수죠. 오늘 하루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까지 마감하면 될 것 같고, 자, 내일 우리 손절데이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라이브 방송에서
좀 시장에서 부진한 종목들 우리 리밸런싱 하면서 쫙 브리핑 한번 할 테니까 9시에 라이브 방송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